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유럽 안보라는 거대한 퍼즐, 그 중심에 있는 하나의 보고서를 아주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들이 왜 유럽의 미래에 결정적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날카롭죠? 헤이그 전략연구센터 HCSS 보고서의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왜 유럽은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변화는 이렇게나 더딘 걸까요? 이게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왜 유럽은 국방 예산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전쟁의 현실 앞에서는 이렇게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보고서가 제시하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죠. 바로 정글 대동물원입니다. 이 비유 하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스터리가 상당 부분 풀립니다.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의 정글, 즉 우크라이나는요, 모든 게 분산되어 있고 아래에서부터 혁신이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혼돈스럽지만 바로 그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전선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죠. 반면에 오른쪽 동물원, 즉 서방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중앙에서 통제되고 질서정연하고 관료주의적이죠. 평시에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지만 급변하는 전쟁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느린 겁니다. 이 정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 사진 속 병사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자원봉사자, 엔지니어, 작은 공장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들은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그야말로 매일매일 진화하면서 새로운 무기와 전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정글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실제 전장에선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제 전술 차원으로 들어가서 현대 전장의 무시무시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7존.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땅 위에 그어진 선 개념의 최전선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양쪽이 서로를 훤히 들여다보는 깊이 10에서 30km에 달하는 거대한 죽음의 구역이 생겨난 겁니다. 말 그대로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서 싸우는 것과 같아요. 이 말이 현대 전장의 현실을 정말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말 그대로 숨을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도 상대를 볼 수 있지만 상대도 나를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양쪽 다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전장에서 발생하는 사상자의 60에서 70%?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은 이제 더 이상 정찰만 하는 장비가 아니에요. 전장의 눈이자 귀,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공격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GPS는 죽었다. 정말 도발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양측이 서로의 통신을 방해하는 재민 공격을 워낙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장에서 GPS 신호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기술이 되어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전자전이 얼마나 격렬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자, GPS가 바뀌니까 우크라이나의 정글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AI로 답을 찾은 겁니다. 첫 번째, 드론이 GPS 없이 카메라로 본 화면만으로 길을 찾아가는 영상항법. 두 번째, 일단 목표물에 딱 고정이 되면 통신이 끊겨도 AI가 알아서 끝까지 쫓아가는 최종 단계 표적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네, 인간의 조종 없이도 마지막 순간에 알아서 목표물을 공격하는 거의 반자율적인 무기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한때 지상전의 왕, 무적의 상징이었던 탱크가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 무시무시한 킬존에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멀리서 포 한 발 쏘고는 바로 도망치는 치고 빠지기용 이동포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장의 냉혹한 현실이 군사교리를 완전히 새로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세세한 전술 얘기에서 벗어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죠. 우크라이나는 대체 이 지긋지긋한 소모전에서 어떻게 이기려는 걸까요? 무슨 계획이 있는 걸까요? 우크라이나의 승리 이론, 그 이름은 바로 전략적 무력화입니다. 이건 KO 펀치 한 방으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가 지쳐서 제풀에 쓰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잽을 날리고 또 날려서 결국 전쟁을 계속하는 게 의미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길고 긴 지구전 전략인 거죠.
이 전략에는 4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든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고, 둘째, 러시아 군대가 회복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손실을 입히고, 셋째, 점령지를 계속 공격해서 러시아를 괴롭히고, 마지막으로 서방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게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는 거죠. 바로 러시아가 이 전쟁은 해봤자 손해구나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계산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지금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약 800억 유로예요.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져서 유럽이 직접 러시아를 상대해야 한다? 그럼 그 비용은 최소 3배, 2,400억 유로로 껑충 뛰는 겁니다. 어때요? 답은 명확하죠? 우크라이나 지원은 자선 사업이 아니라 유럽 입장에선 가장 효율적인 안보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왜 유럽한테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자기 문제일까요? 그건 바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게 순수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유럽 자신의 생존과 이익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생각의 전환. 이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가르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끔찍한 전쟁으로 실전 경험을 쌓은 파트너에게 유럽이 한 수 배워야 할 때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보상은 바로 이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말 그대로 새로운 전쟁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살아있는 실험실이에요. 여기서 얻는 교훈들, 이걸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겠죠. 훈련이나 지원 임무를 보낼 때 가르치러 간다가 아니라 우리도 거기서 배워온다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바로 범유럽 차원의 우크라이나 국방 관측소를 만들자는 거예요. 최전선에서 나오는 그 생생한 교훈들을 그냥 흩어지게 두지 말고 체계적으로 모아져 분석하고 바로 정책에 반영하자는 거죠. 정말 중요한 제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과연 질서정연하지만 조금은 경직된 유럽의 동물원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저 역동적인 정글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너무 듣기 전에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